자, 9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친동생도 돈 빌려간 지 3년 다 되어가는데 연락 한 번 왔네요. 차용증이라도 써야 하나 씁쓸합니다. 작은 돈 아닙니다.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. 친동생 앞으로 동생 생각하지 마십시오. 앞으로 안 친한 동생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네. 참 여러분 그거 하시면 살면서 보면 가장 나한테 빚을 걷는 사람이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. 물론 모든 가족이 다 그렇진 않지만 우리나라 가족사가 사실은 안 좋은 분들도 꽤 있기 때문에 무조건 다 화목한 게 아니라 제 방송을 보신 분들 중에 가족한테 대인 적이 있는 사람도 좀 있을 겁니다. 가족 믿고 뭔가 이제 좀 거들었다가 잘못된다거나 아니면 가족한테 뭔가 금전 지원했는데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다거나 오히려 돈 앞에서는 남도 무섭지만 가족이 더 무서울 때도 많아요. 여러분. 왜냐 우리나라 가족사가 뭐냐 우리나라는 좀 이 가부장적인 어떤 문화를 굉장히 중시하잖아요. 그럼 가족이 문제가 있으면 누가 도와줘야 된다. 형제가 도와줘야 된다. 아니면 마지가 책임져야 된다. 뭐 이런 문화가 있어요. 이게 이런 대도 안 한 것들. 이제 점점 이런 문화가 감소하고 있긴 하거든요. 왜냐하면 형제도 이제 줄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독립해서 나가게 되면 사실 부모 자식 간에도 이제 거리가 멀어지잖아요. 그래서 이런 문화가 점점 없어지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남아있어. 뭐 자식이 부모한테 뭐 금전적 문제 있으면 도와줘야 된다. 아니면 뭐 집에 빚 같은 거 있으면 도와줘야 된다. 네가 형이면 동생이 뭐 문제 있으면 좀 도와줘야지. 세상에 피부치 너밖에 없는데 왜 나무라를 하냐. 뭐 이딴 식 논리 있어요 여러분. 근데 아무리 형제 지간이라 해도 돈 문제가 결부되면 안 돼. 돈 문제가 뭐 밥이야 살 수 있고 술 살 수 있죠 여러분. 그리고 도와주더라도 적당히 도와줘야 되는데 우리 형제간에 큰 돈을 도와줬다가 못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이게. 여기 보면 작은 돈이 아니라고 하니까 제가 봐니까 한 100 이상 되는 것 같아. 내가 봤을 때 500 이상 되는 것 같아. 큰 돈이죠 여러분. 큰 돈을 왜 친동생이 빌려갔을까? 웬만하면 형제간의 어떤 그런 관계에서 돈 문제를 안 만들거든요. 여러분 형제는 돈 문제 만든 적 있어요? 뭐 형제 지간끼리 뭐 돈 왔다 갔다 한 적 있어요? 큰 돈. 웬만하면 없을 거야, 웬만하면. 왜냐하면 정상적 직장 생활하고 사회생활 했으면 돈이 있으니까 돈 빌릴 일이 없겠지. 근데 왜 그 친동생이 큰 돈을 빌렸을까? 일단 친동생 상태부터 점검해야죠. 일단 정상이 아닌 것 같아. 뭔가 일이 크게 벌렸겠죠. 일단 뭐 투자 같은 데 날려먹었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대출받았는데 못 갚는다거나 아니면 뭐 도박 같은 데서 날려먹는다거나 뭐 그런 거겠지. 대부분 안 좋은 겁니다. 친동생이 이제 가족들한테 큰 돈 빌렸다는 것 자체가 친동생이 뭔가 문제가 많다는 거죠. 빌런이죠 빌런. 그럼 이런 빌런 같은 사람들 빌려주면 못 받을 거라는 거 생각했어야죠. 못 받을 거라는 거. 그리고 그 가족한테 큰 돈을 빌릴 정도면 정말 상태가 많이 안 좋은 거야. 갈 때까지 간 거예요. 말이 좋고 가족이지 그냥 뭐 진짜 곁에 두고 싶지 않은 그런 존재죠. 아마 그 친동생은 돈 빌려갈 때 갚을 생각이 전혀 없을 겁니다. 애초에 갚을 생각 안 할 겁니다. 왜냐 가족 돈이라서. 뭐 은행에 빌린 것도 아니고 사채 쓴 것도 아니고 가족 돈인데 설마 이걸 갚으라고 뭐 나한테 뭘 하겠어? 오히려 나한테 순진하게 빌려준 것 자체가 문제된 거 아니야? 나를 어떻게 믿고? 나 앞가리 못한다는 거 알 텐데 왜 나한테 순진하게 돈을 빌려주고 받을 생각하는 거지? 오히려 일단 생각하고 있을걸요?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. 가족끼리 돈 문제라면 상당수 갚을 생각이 없습니다. 가족뿐만 아니라 지인 간 있죠. 뭐 친구 간의 돈거래도 마찬가지야. 가까운 사람이 뭔가 돈거래하는 거는요 절대 다수 갚을 생각이 없어요. 그냥 말이 좋아 빌 달라는 거 그냥 달라고 하는 거 달라고 하는 거. 근데 누가 나한테 돈을 달라고 하면 줍니까 여러분? 안 주잖아. 안 줄 거 아니까 빌려 달라고 말을 돌려서 얘기하는 거지. 실제로는 달라고 하는 거 똑같습니다. 왜냐 안 갚을 거니까. 이 친동생 같지도 않은 친동생도 제가 봤을 땐 그래요. 그냥 돈을 달라고 하는 거 마찬가지야. 근데 달라고 하면 안 줄 거 아니까 내가 좀 형편이 안 좋은데 좀 빌려주면 안 되겠냐, 내가 갚아줄게, 이런 식으로 얘기했겠죠.
속마음은 갚을 생각이 없었겠죠. 갚을 생각이 없으니까 저렇게 돈 빌려가 놓고 3년이 다 되어가지만 아무런 연락도 안 하는 거죠. 저 동생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알고 있을 겁니다. 제발 좀 잊어라. 내가 이 정도로 연락 안 오면 못 받을 돈이다. 어차피 나 돈 나올 데 없으니까 그냥 동생 도와줘서 생각하고 잊어라. 아마 이 생각할 것 같은데, 근데 아시잖아요. 돈을 빌려가고 이제 못 받은 사람은 생각납니다, 여러분. 내가 살아보니까 그런데 누구가 내 돈 떼먹었다 하면 두고두고 생각나요. X를 떠나가지고 까먹을 수가 없어요, 여러분. 왜냐, 나한테 빚을 꽂은 사람이니까. 예. 가족이면 더 생각나겠지. 오히려 그게 기분 나빠. 어릴 때부터 나고 자란, 한 집안에 자란 내 형제 같은 사람이 나한테 빚을 꽂으면 더 아프거든, 이게. 잊을 수가 없죠, 이분 같은 경우에. 근데 왜 친동생을 믿고 돈을 빌려줬습니까? 안 해줬어야죠. 저렇게 빌려주거나 형제관계 좋습니까? 안 좋을 거 아니야, 이게. 그래서 가족 간의 동거래도 하시면 안 돼. 어차피 가족이라는 게 평생 같이 가는 게 아닙니다, 여러분. 어차피 나이 먹고 나가 살면 가족도 남이야, 가족도. 가족 관계 소원해지는 거야, 여러분. 언제까지 가족이 평생 뭐 끌어안고 살려고 그래. 여러분도 나중에 나가 살면 뭐 출가하고 결혼해서 이제 나가 살면 어떻게 사는지 몰라, 여러분. 그냥 명절이나 경조사 때만 보는 거지 어떻게 사는지 모른다니까. 그래서 가족이라고 해서, 형제라고 해서 무조건 책임지고 도와주는 것 좀 이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. 이제 도와주라도 적당히 해야 되지. 밑도 끝도 없이 도와주면 도와주는 사람 힘들 거 아닙니까? 이게 봐봐, 도와주는 쪽, 그러니까 도와주는 쪽만 힘들고 도움 받는 사람은 고마워하지 않잖아. 이게 뭐 일단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사례가 있겠습니까? 자,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족이니까 이 정도 괜찮겠지 하면서 더 안 갚습니다. 금융기관이면 추심을 하고 이자가 붙으니 갚으려고 하는데 가족들 돈은 더 잘 떼먹는 것 같습니다. 달라고 하면 가족인데 이런 거 이해 못 해주냐면서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는. 여러분, 돈 앞에선 가족이 더 무서워. 여러분, 가족이 더 무서워. 왜냐, 익히 알고 있으니까 더 무서운 거야. 오랫동안 이제 알고 지낸 정, 가족 간의 정이 가장 깊잖아요, 인간에서. 어릴 때부터 이제 한 가정에서 쭉 자라다 보니까 볼 거 안 볼 거 보고 자랐잖아, 이게. 근데 그런 사람이 물론 잘해주는 것도 있지만 돈 문제가 생기면 오히려 더 무서워, 여러분. 더 무서워. 왜냐, 생각해봐. 우리가 지인들 간 돈 거래하면 사실 막 엄청나게 크게 빌려가는 경우 없거든. 가족이 빌려가는 경우 액수가 커요, 대부분. 가족이 빌리는 몇만 원이 아니에요. 보통 몇백만 원이야, 이게. 네. 몇백만 원, 몇천만 원이에요, 이게. 일반 지인들 막 10만 원 이상한 건 20만 원하고 달라. 10만 원, 20만 원 빌려주고 못 받는 것도 열받는데 뭐 500만 원, 1000만 원 빌려주고 못 받는다 생각해봐. 그럼 더 열받지, 이게. 그렇다고 안 볼 수도 없어, 이게. 안 볼 수도 없다니까. 언젠간 또 본단 말이야, 이게. 명절 때 볼 수 있고 경조사 때 본단 말이야. 그럼 얘기하면 그 사람한테 갚을 것 같아요? 미안하다. 근데 내가 좀 사정이 안 좋다. 내가 네 돈을 떼먹겠냐? 가족인데. 근데 가족이 더 무서워. 돈 앞에서는. 뭐 가족이다 보니까 함부로 고소도 못 하겠어, 이게. 가족도 돈이 떼먹기 쉽다니까, 이게. 정이 가장 깊다 보니까 더 떼먹기 쉬워. 한국 사람들이 보통 이 가족들 문제에서는 공과사를 구분 못 하잖아, 이게. 공과사를 구분했으면 가족이 동거래하지 말았어야지. 도와주더라도 적당히만 도와주고 치운다거나. 그러니까 왜 더 잘 떼먹냐? 더 잘 떼먹기 쉬우니까. 가족이니까 더 달라고 말을 못 하는 거야, 이게. 그리고 가족들 문제를 뭔가 법으로 이렇게 또 해결하는 것도 사실 마땅치 않고, 이게. 그러다 보니까 더 떼먹기 쉽죠, 여러분. 물론 이제 친족 상대리가 없어지긴 했습니다만, 친족 상대리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가족 간의 어떤 돈 문제에 있어서 이걸 형사적으로 또 재판까지 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, 이게. 돈도 많이 들거든, 이게. 남 단위 가족인데. 남이야 못다는 뭐 형사고소 해가지고 뭐 법정까지 가면 되겠지만, 이 가족을 법정까지 내세우는 건 사실 쉽지 않거든요, 여러분. 뭐 소위 말하는 천륜을 끄는 거란 말이야, 이게.
근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질 것 같아요. 가족 간에 돈 문제를 생겼는데 안 갚아. 그럼 사기죄로 이제 아버지 이제 고소하는 거야 이게. 재판까지 가는 거야 이게.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, 여러분. 이제 신주 선들이 없어졌기 때문에. 근데 실제로 그거를 이제 행동으로 옮길 사람들은 많지가 않은 거죠, 여러분. 어떻게 너는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고소해가지고 깜빵 보내려고 하나. 이런 얘기 나올 수 있거든요, 여러분. 근데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 나한테 빚을 꽂았는데 그럼 나 당하고만 있습니까?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 나한테 큰 상처를 남겼는데 나한테 금전 손해를 많이 끼쳤는데 그러고 동생입니까, 여러분? 그러고도 이해해줘야 돼? 언제까지 난 동생 뒷바라지하고 살아야 됩니까? 달라고 하면 가족인데 이런 거 이해 못 해주냐면서 적반하장. 아니 그럼 이걸 왜 이해해줘야 돼? 그럼 가족인데 가족이 무조건 다 이해해줘야 돼? 가족이 어디까지인데 여러분? 아니 같이 살 때나 가족이지 나가 살면 남 아니야 솔직히 말해서? 가족이 뭔데 집값자 아닙니까? 집값자? 집 안에 같이 사니까 가족인 거 아니야. 근데 나가 살면 가족이 아니죠. 타족이죠 타족. 아니 생각해봐 여러분들 나이 먹고 나가 살면 뭐 어릴 때 밥 같이 먹었던 적이 언제 여러분 기억도 안 나 여러분. 그리고 나이 먹고 이제 명절 때 보면 서먹서먹합니다 이게. 자주 연락 안 하고 살다 보니까 여러분도 그렇잖아 여러분. 여러분들도 직장 때문에 멀리 나가 살면 사실 연락 안 보고 살면 어떻게 사는지 모르고 오랜만에 보면 사실 할 말도 별로 없어 이게. 그럼 사실상 뭐 그때 가서는 가족이라 볼 수 없는 거지.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오히려 가족이기 때문에 돈 문제에서 냉정해야 돼. 뭐 가족 문제, 돈 문제는 우리가 어느 정도 도와줄 수 있어. 근데 도와주다가 그 상한선을 정해야 돼. 상한선을. 가족이기 때문에 무조건 무시냐면 도와주면 안 돼. 그러면 난 그냥 가족한테 그냥 이용만 당하는 겁니다. 오히려 가족들이 더 내 돈을 탐하거나 날 등쳐먹기가 더 쉽습니다.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? 자, 이상으로 9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